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오래된 친구와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며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등 군사 협력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제로 북한이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응분의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 최대 25대를 추가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최상병 사망 사건 논란이 불거진 국방부를 포함해 문체부와 여가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유인천 대통령실 특보,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에 75%, KTX는 68% 수준까지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를 덮친 대홍수로 숨진 희생자가 6천 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한밤중에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명 넘게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은 새벽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그치거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가을 늦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만에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패권 세력에 맞서 정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지했고 푸틴 대통령은 오래된 친구와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며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양국 사이에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북러 두 정상. 지각대장으로 알려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분 먼저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았고 40초간 악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오래된 친구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Эти народные мудрости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именимы к соврем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김 위원장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성전을 벌이고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어제 회담 직후엔 생산적 대화가 오갔다는 좀 더 긍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Программа большая, поэтому пока рано подводить какие-то итоги, но начало хорошее, очень продуктивное, состоялся такой очень откровен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по двусторонним отношениям. 두 나라 사이 무기 거래 등 군사적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회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투기와 핵 잠수함을 만드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 공장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수시설을 둘러본 뒤 군사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아닌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벌인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1시 43분쯤부터 10여 분 동안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6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14일 만, 지난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11일 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가 아닌 러시아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국제적 왕따로 표현하며 무기 거래 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다양한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회담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반발성 시위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백악관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대 우려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면 응분의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특히 커비 조종관은 지구상 어느 나라 누구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무기 제공이 이루어지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deal with it appropriately, as Jake Sullivan said.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의 군사 기술 이전 혜택에는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as necessary, can impose costs and consequences. But I also think it's having the effect of further isolating these countri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미 국무부는 무기 거래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ctions already to sanction entities that have brokered arms sale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we won't hesitate to impose additional actions if appropriate.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러시아를 언급하거나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강조한 미국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번 판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매 패키지에는 우리 돈 6조 7천억 원 규모의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F-35 전투기 추가 도입은 미국 의회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야당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고 이종섭 장관은 선제적으로 사표를 내는 등 막판까지 수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원식 의원을 먼저 차관에 임명한 뒤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신 의원을 국방부 차관으로 일단 임명하고 이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이 차관을 맡으면 장관 부재 때 바로 장관 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을 검토하느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장관 인사 발표 회견도 오후 3시로 4시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 더욱 확실해지자 대통령실은 신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이 만나는 급박한 안보 상황에서 선 차관 임명까지 검토하며 다방면으로 고민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그제 낸 이 장관 사표도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까지 수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2차 개각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를,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교체를 두고 여야는 또다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한말 인사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들이다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할 우수한 인재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어서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개각을 구한말 인사로 정의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한마디로 구한말,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특히 그제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특검으로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허구한 날 탄핵과 특검 이야기만 한다며 이재명 대표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설은 이미 민주당이 의총에서 탄핵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줄여보려는 꼼수입니다.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때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김만배 허위 인터뷰 대산 공적 의혹,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현 기자입니다. 여당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확산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이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냐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수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는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국정농단이라며 경질된 거 아니냐고 이종섭 국방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이 11시에 있었고 장관께서 이제 이거를 번복한, 즉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 시간이 11시 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는 걸 그게 전달되었다.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회의 운영 방식을 항의하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관장들은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박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가 오후 다시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모 상병의 동료 병사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최 상병과 함께 수색 작업에 나섰던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대에선 어떤 사과나 조치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도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생존 병사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 남용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적자의 주범이라는 방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는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전 문제 때문에 이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킬로와트당 6.9원 인상을 했고 탈원전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고요. 폐지한 거는 그전부터 설계 소명이 다 돼서. 방 후보자는 원전의 생태계 복원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라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주식, 탈세, 불법 증여 의혹도 제기했는데 방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철도노조가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4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수소행 KTX 도입 등 KTX와 SRT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섭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대체 열차와 인력을 투입하며 대비를 하고 있지만 고속열차와 수도권 전철 운행이 줄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9시부터 예정된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이곳 대합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조는 SRT와 KTX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소행 KTX 도입 등 SRT와의 통합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이번 파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불법 파업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 기간 동안 1170편의 열차 운행이 줄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과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1, 3, 4호선 등 광역전철 운행률은 75%, KTX는 68%를 유지할 예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은 80에서 90% 수준에 맞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차가 많지 않은 낮 시간엔 평소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열차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 열차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경기 의왕과 부산으로 가는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0%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물류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 업무나 열차 출고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홍수가 강타한 리비아에서는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천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최대 10,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가 해안가로 끝없이 밀려드는 시신을 수습하고 헬리콥터로 이송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도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아들을 본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규합니다. كارثة أختي ولادها وبنتها بنتها 11 واحد كارثة.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사망자 규모가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هذه يعني مش على مستوى الدولة، خلونا واضحين يا جماعة، نحن رانا إمكانياتنا قليلة، يعني الناس قدمت ولكن نبوا إمكانيات 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리비아에서 대참사가 벌어지자 세계 각국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고 유엔과 튀르키예 구조팀은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Sürekli burada travma hastalarını muayene ettik. Zaman zaman yerel halktan da kronik hastalığı olan hastalarımız. 우리 정부도 피해를 입은 리비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 발생 엿새째에도 피해 지역 곳곳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현재까지 2,901명이 숨지고 5,530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어린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 12일 밤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56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밤늦게 화재가 발생해 잠든 주민들이 대피하기 어려웠고 아파트가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트남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인을 화재 예방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은 주로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은 비가 잦아든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영동과 남부, 제주는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100mm 이상, 경북 북부와 남부 해안에 최고 7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적게는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27도로 중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 동안 1차 총파업을 합니다.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근무 전면 시행, 성실교섭 촉구와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좌측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정부 정책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은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은 전 시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개최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으로 내년 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에 개항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젯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 불이 나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병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앞에 출동한 소방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숙사 5층에서 불이 났는데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기숙사에 있던 학생 등 70명이 대피했고 이 중 7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기 기숙사 중에 전동 킥보드를 놓고 충전을 했는데 그 전동 킥보드에서 발화가 된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도 불이 났다가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창고 모퉁이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재로 이어져 약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관광버스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수련회를 마친 중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와 충돌한 겁니다. 사고로 버스 기사가 중상을 입었고 중학교 교사와 학생 19명 등 모두 2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주차를 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었는데요.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를 왜 들고 다니셨어요? 롤스로이스 장과 어떤 관계세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홍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에서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인근 신사동까지 도망쳤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비틀거리며 이상 증세를 보였던 홍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 3종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홍 씨는 사건 당일 수면 마취 시술을 받으러 2차례 피부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 시비 직전 논현동 피부과를 방문하고 신사동으로 달아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정말 시술 목적으로 마취제를 투입한 건지 등 병원 기록을 살펴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무직이었던 홍 씨가 어떻게 2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게 됐는지 등 자금 출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영국의 한 농장에선 땅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 황소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더럼 카운티 인근 비숍 오클랜드의 한 농장, 야침 순찰을 돌던 농부들이 목장 바닥에 동그란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요. 가까이 보니 황소 한 마리가 머리부터 거꾸로 땅속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서둘러 소 뒷다리에 끈을 묶고 트랙터로 당기기 시작하는데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황소의 다리. 다행히 소는 무사했고 얼마 후 자력으로 일어났다고요. 비틀대며 걸음을 옮기는 황소에게 다른 소들도 걱정하는 듯 우르르 몰려듭니다. 농부들은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에 소가 빨려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네요. 얼마 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맨몸으로 교도소담을 넘고 탈옥을 한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탈옥수 다넬로 카발칸테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교도소 벽 틈새를 두 팔과 다리로 짚고 올라가 탈출해 2주간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요. 지난 11일 체스터 카운티 북쪽에서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신고 지역 인근에 그가 신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감자용 신발이 발견됐고 한 민가에서 총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고요. 경찰은 수색 범위를 좁혀 항공 열화상 카메라로 수풀에 기어 도주하던 그를 발견했고 마침내 검거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올해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K-팝이 글로벌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룹 블랙핑크는 올해의 그룹, 베스트 안무 등 2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또 방탄소년단 정국은 솔로곡 세븐으로 비욘세, 빌리 아이리시 등을 제치고 송 오브 더 썸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베스트 K-팝 수상자로는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레드카펫 행사에서 수여된 올해 푸시 퍼포먼스 부문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호명됐는데요. 두 그룹은 이날 특별한 무대도 꾸몄습니다. 특히 올해 그룹 부문 후보 8팀에는 블랙핑크와 뉴진스,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피프티피프티 등 5팀의 K-팝 그룹이 경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나자 이를 사과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 얼굴에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집니다. 기저귀를 맞은 여성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고 얼굴에는 대변이 잔뜩 묻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사이였습니다.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이 있었고 이를 사과하려고 부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기저귀를 맞은 교사는 경찰에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있는지
이런 것도 바로 확인해야 되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 다 검토해 봐야죠. 참다 못한 교사의 남편은 그제 국회 국민동의 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실에서 대변을 맞는 일이 생겼다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아내가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지만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도와달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채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건에 대해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폭 가해자로 몰리면서 학폭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교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10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전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겁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 통지서에는 가해 측에 교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폭위에서는 교사의 폭력 여부가 아닌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만 논의됐습니다. 당시 가해 학부모는 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신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도 하고 또 학교폭력으로 가해자로 신고함으로써 조금 더 교사에게 압박감,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난 뒤 가해 학부모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교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교사 담임을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교사는 10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 해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170개 교원단체와 교원 노조들은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잠시 한눈 팔면 뭘 집어삼킬지 몰라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일 텐데요. 페루의 2살배기 남자아이가 뭘 삼켰는지 알면 기절초풍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엑스레이로 들여다본 아이의 몸속, 삐죽삐죽 바늘의 모습이 선명한데요. 페루에서 2살 남자아이가 무려 8개의 주삿 바늘을 삼키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페루 북부 한 마을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는데요. 문제의 바늘은 해당 농장에서 동물들에게 접종할 때 쓰이는 주삿 바늘로 확인됐습니다. 일하던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이 바늘들을 삼킨 것으로 보인다고요? 세상에 아프진 않았을까요? 2시간의 응급수술 끝에 바늘은 무사히 제거됐고 다행히 아이는 빠르게 회복 중이랍니다. 고고학의 성지 남미 페루, 고대인들의 미라가 심심찮게 발견되곤 하는데요. 아예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돼 공개됐습니다. 멕시코 하원 의회로 갑니다. 인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멕시코에서 공개됐습니다. 멕시코 의회 최초로 UFO에 관한 청문회가 이날 열린 건데요. 언론인이자 연구원인 제이미 마우산 등은 이 정체불명의 사체가 외계인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손가락이 3개뿐인 이 사체들은 2017년 페루에서 발견된 것으로 각각 700년, 1800년 정도 된 거라는데요. 그 DNA가 인간의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며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UFO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인상주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 그의 부모가 살았던 리넌 마을의 풍경을 담은 봄의 정원은 그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갑작스런 도난 이후 3년 다시 박물관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캔버스 위 어두운 풍경 속 홀로 서 있는 여성. 빈센트 반 고흐의 1884년 작품 봄의 정원인데요. 감정가 85억 원에 달하는 이 초기 고흐의 명작이 도난당한 지 3년 만에 무사히 회수됐습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박물관 소장품이지만 도난 당시 잠시 싱어라런 박물관에 대여 중이었는데요. 대담하게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작품을 가져가는 범인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미술 탐정 아서 브랜드가 이 그림 회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요. 다행히 그림은 약간의 마모 외에는 무사한 상태라고 하네요. 올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차례를 지내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는 답변은 43.7%, 지내지 않겠다는 답은 56.4%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6%에 그쳤지만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2.4%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제품 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8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4.4%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가 전달보다 7.5% 올라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금 자리론 일반형 공급이 이번 달에 끝이 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 보금 자리론 일반형 신청을 이달 26일까지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거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게 빌려주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투자한 해외 국가, 중국을 대체할 자원부국, 세계 4위 인구국인 인도네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오는 2045년 세계 4위 경제 규모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장가희 기자가 인도네시아의 성장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몰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찍이 식량, 에너지 부족 등 위기에 대비해 팬데믹이 가져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Yang selalu disampaikan oleh Bapak Presiden Jokowi bahwa dunia saat ini tidak sedang baik-baik saja. Untuk itulah apa yang disampaikan dalam pertemuan annual IMF di Bali pada tahun 2018, the winter is coming. Ini sebuah situasi yang terjadi dan sampai dengan saat ini itu dunia telah merasakan.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동남아 진출의 전진 기지로 완성차 브랜드의 진출이 앞당겨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이곳에서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워 양산을 시작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Korea Selatan sudah terjalin selama 50 tahun. Dalam pada sawasa terakhir, hubungan pada bidang ekonomi meningkat dengan pesat. Korea Selatan dan Indonesia masing-masing tercatat sebagai salah satu di antara.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누산타라 수도 이전을 성공시키고 물류 효율성도 개선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입니다. Ragu, tidak perlu takut, Anda berinvestasi di Indonesia setelah nanti ada perubahan kepemimpinan.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5%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인 만큼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세계 4위 경제 대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화백,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유영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 장욱진의 대규모 회고전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가족을 참 사랑한 화가 장욱진의 첫 가족 그림을 확인하고 인생 고백을 들을 기회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까치를 그리고 주변부를 긁어내니 그 방향대로 까치 우는 소리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장욱진 화백은 자신의 60% 이상의 유화에 까치를 그리며 우리 길조의 상징인 까치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분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장화백의 예술 세계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소재는 세상을 품어주는 나무와 시간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가족입니다. 장욱진 화백의 최초 가족도인 1955년작 가족도 일본인 소장가 아들의 빈집 벽장에서 발굴해와 이렇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1917년생이지만 장화백은 자신의 아내를 영성의 대상인 관음보살로 그렸고 아이들도 수차례 그리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미소를 띄우고 열심히 그걸 그려주시면 우리들이 슬쩍슬쩍 보면서 저와 만나면 저한테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 동생을 만나면 제 동생한테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버지는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까치를 뚱뚱하게 그린다거나 색다른 가족 그림, 미나와 같은 작품 등을 그려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말년작으로 가게 되면은 이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묵화나 또 수채화 같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을 했다라는 점에서 장욱진이 곧 장르다라는 말씀을 심플한, 즉 간단 명료한 그림을 그리며 깨끗한 삶을 살기를 고집한 장욱진의 첫 대규모 회고전에서 시민들은 BTS RM의 소장품 6점을 포함한 총 270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달에도 어김없이 가계대출이 7조 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인 1,075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 금융당국은 그 주범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에서 늘어난 가계빚은 6조 2천억 원. 서울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5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만 7조 원이 늘었는데 이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고금리로 내 집 마련에 멈칫했던 2030 세대가 정부의 대출 규제 해제 조치가 나오자 다시 영끌족으로 변신한 겁니다. 가격들이 괜찮아지고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주담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주담대가 급증한 건 지난 7월부터 각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 원 줄고 1억 원인 사람은 9천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다수 은행에서 출시된 이제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나 과잉 대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주택자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정책 모기지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엇박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3.6%를 상회한 수치로 지난 7월 상승률보다도 0.4%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더 유심히 보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으로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은 비가 잦아든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영동과 남부, 제주는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100mm 이상, 경북 북부와 남부 해안에도 7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적게는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3도, 대구는 21.5도로 어제 아침보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27도로 중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